자, 오늘은 블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블록, 그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전부 다 할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혹은 여건에 따라서 나갈 만큼만 나갈 겁니다. 한 2번, 3번으로 잘라서 할 거예요. 자, 먼저 그룹입니다. 그룹. 간단해요. 그룹 에디트, 언그룹 하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을 그렸습니다. 뭐 창문이든 방문이든 좋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900, 200. 네, 분해하고 옵셋 40mm. 자, 트림하고, 자, 디스턴스 820이네요. 렉탱글 820, 마이너스 40. 로테이트. 자, 아크. 시작 중심 반지름이라 그랬죠? 시작 중심 반지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을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낱낱이 쪼개져 있으니까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거랑 같이 선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한테 그룹을 줍니다. 그룹. 되게 쉬워요. 선택하고 그냥 엔터. 그러면 이름이 없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복제가, 이동도 되고 선택도 되고 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되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룹은 하나의 묶음을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게 그룹입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해주고 엔터 치면 그냥 그룹은 끝납니다. 우리가 그룹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정이나 편집이 되게 쉬워요.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트림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룹이 풀린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런 트림이라든지 익스텐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익스텐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익스텐드라든지 트림이라든지 필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얘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룹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을 해보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정을 해보세요. 스트레치로 늘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기가 됩니다. 스트레치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 명령어냐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A라고 하는 명령어 있죠. 얘가 그룹 온오프입니다. 얘가 그룹 온 오프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그룹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죠.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A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에 그룹 오프라고 떠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룹이 풀어져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온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묶여 있는 상태로 나오게 돼요. 혹시 그룹 했는데도 낱개로 선택되시는 분들은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룹 오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때때론 이렇게 그룹을 풀 때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룹을 풀어서 작업할 때도 있고 다시 그룹을 묶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얘를 좀 이렇게 바꿔보죠. 자, 이동하기, 그 다음 미러. 자, 그러면 여기는 없어져야 되고 얘는 늘어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룹으로 다 묶여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룹 오프. 그러면 그룹이 풀어지겠죠? 자, 필요한 거. 자, 디스턴스 여기가 40mm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치 이렇게 40mm 위로 올리고, 자, 얘네들은, 자, 그러면 네, 안 되는군요. 다시 얘네들은 다시 그리면 되겠네요. 시작, 중심, 끝, 미러. 자, 얘는 다시 중심선, 얘는 지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A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룹의 내용이, 기존에 있던 내용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룹이 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다 그룹을 풀고 재그룹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존 그룹에 나머지를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언그룹입니다. 언그룹. 여기 언그룹. 그룹 풀기. 그룹은 그룹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언그룹은 그룹을 푼다는 뜻입니다. 그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룹이잖아요. 자, 언그룹.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그냥 그룹이 풀려버립니다. 그룹 풀기예요.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그룹 에디트입니다. 자, 그룹 에디트. 자, 그룹을 선택하고 나면 두 가지 메뉴가 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와 오브젝트 빼기, 그룹의 이름 바꾸기. 보통 그룹은 이름을 지정해서 쓰지 않습니다. 보통 그룹은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추가와 빼기입니다. 지금 여기만 그룹이고 나머지는 그룹이 아니란 말이죠. add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추가가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서클을 더 그렸어요. 그 다음 그룹 에디트. 그리고 객체를 더 추가해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거 보이시죠? 자,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이번엔 리무브 오브젝트, 객체 빼기.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객체가 빠지기도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새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룹, 에디트, add 오브젝트.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그룹으로 추가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성, 다시 말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블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언그룹. 나머지는 삭제. 자, 이번엔 블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블록이라고 해요. 자, 블록 만들기, 인서트 삽입하기, 그 다음 비에디트 블록 수정하기. 차이점이 뭐냐면 그룹과 블록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룹은 그냥 도면 안에서만 있어요. 도면에서만 있고 여기 화면상에서만 존재한다면, 블록은
메모리에 저장된다? 아니, 도면에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그룹은 그냥 화면상에서만 존재해요. 화면상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얘는 도면에, 그러니까 메모리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자, 블록으로 만들어 보죠. 블록. 그럼 대화 상자가 떠요. 자, 항목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 놓으면 되겠네요.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룹의 이름이에요. 자, 얘가 문 900ml짜리네요. 도어 언더바 900.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에요. 복사를 할 때, 얘를 복사를 할 때 쓰는 기준점. 네. 자, 근데 여기 XYZ 좌표가 있네요. 이건 쓰면 안 돼요. 이거 절대좌표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여기 픽 포인트라고 하는 이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기준점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 XYZ가 나오는데 요건 무시하시면 돼요. 이건 무시. 그 다음 객체 선택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 아이콘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요 아이콘으로 선택해 줍니다. 누르고 객체 선택.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10개의 객체가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리테인 원본을 그대로 유지시키겠습니다. 컨버트 블록 원본을 블록으로 전환해 놓겠습니다. 딜리트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 먼저 딜리트요. 삭제해 보죠. 오케이. 그러면 원본이 어떻게 돼요? 삭제됩니다.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그룹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블록. 자, 도어 900 기준점 클릭해주고 객체 선택하고 자, 리테인을 눌러봤습니다. 그럼 원본 그대로 냅두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만 블록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언두. 다시 블록. 블록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블록이 생성이 돼요. 자, 도어 900 컨버트 블록. 자, 기준점 잡고 제가 컨버트 블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본이 이렇게 블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원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원본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리테인. 원본은 그냥 필요 없어요. 원본은 그냥 두세요. 그냥 리테인. 그냥 냅두세요. 아니요, 원본을 블록으로 바꿔주세요. 컨버트 블록. 원본도 블록으로 바꿔주세요. 컨버트 블록. 원본을 삭제해주세요. 딜리트. 그래서 블록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고요. 비헤이비어에 보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allow exploding. 얘는 체크해 주세요.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분해를 허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분해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description 주석입니다. 내가 만드는 블록의 주석 설명. 단위는 밀리미터이고 자, 오픈 인 더 블록 에디터. 얘를 체크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OK 누르는 순간 블록 에디터로 들어가요. 블록 수정이 들어갑니다. 굳이 블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럼 블록을 만들어 보시죠. 자, 블록 도어 자, 1800 자, 픽 포인트로 기준점 지정해주고 객체 선택하고 딜리트 원본 삭제하고 자,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원본이 삭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블록으로 작업된 것들은 insert라는 명령어로 불러오게 됩니다. insert.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든 블록 리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블록의 목록이고요. 블록의 미리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이에요.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크기는 어떨까? 회전 방향은 어떨까? 이 얘기예요. 자, 보시면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서 직접 입력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얘를 풀어버리면 여기 절대좌표 0,0,0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러면 작업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0,0,0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러면 작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케일, 크기입니다. 크기를 굳이 키워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1대1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얘는 크기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얘는 돌려요. 얘는 체크해 놓습니다. 0도 방향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렇게요. 0도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문의 방향이 종종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로테이트만 스페이시 바이 온 스크린. 그러면 위치 클릭하고 각도 조절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스케일까지 이렇게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 크기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각도 지정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쓰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로테이트만. 위치와 로테이트 정도는 쓰고요. 익스플로드. 이건 분해예요. 만약에 얘를 체크해 놓고 불러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다 분해된 상태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익스플로드는 안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옵션만 체크해서 불러들이시면 돼요. 자, 한번 불러보시죠. 자, 그래서 어노테이트 탭을 눌러보시면, 아니다, 인서트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블록 리스트가 나와요. 블록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에이트 블록, 인서트 여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는 거죠. 단지 여기를 누름으로 눌러보면, 여기를 눌러보면 블록 목록이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블록을 불러와 보시죠. 여기 침대가 있어요. 제가 이 침대를 얘를 쓸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가져올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복사하기. 그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V 붙여넣고. 그러면 이렇게 블록 목록에서 내가 얼마든지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뭘까요? 자, 질문을 하죠. 안방은 향이 어떻게 될까요? 향이라는 건 방향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안방은 그럼 동서남북 중 어디를 바라보게 설계를 해야 할까요? 어딜까요? 동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아니면 서쪽일까요? 아니면 북쪽일까요?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따지는 건 그거예요.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걸 따지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향을 어떻게 정의해 줄 것인가. 가구는 그냥 그리면 돼요. 네, 인터넷에 많아요.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가구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주세요. 그럼 들어와요. 싱크대요? 싱크대 회사는 조그마니까 뭐 그냥 우리가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향인 거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위치는 어떻게 놓을 것인가. 자, 일례로 가장 쉬운 일례로 하나만 설명하죠. 자, 여러분들 침대 머리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나요?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근데 그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방향을 동서남북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TV에서도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 장소에 가서 잘자리를 누울 때 동서남북을 이렇게 따져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따져요. 절대로 여러분들 침대 방향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북쪽이요. 침대의 머리 방향이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믿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은 또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하면 북쪽은 절대로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입니다. 왜일까요? 북쪽이 시신을 누이는 방향입니다.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이렇게 누이잖아요. 그럼 머리 방향이 북쪽으로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침대 머리맡을 북쪽으로 놨어요. 그걸 따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었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방향을 피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내 설계라는 거, 인테리어라는 건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을 우리가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 방향은 어디를 가게 설계하냐면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게 설계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일 많은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제일 선호하는 방향. 남쪽이나. 남쪽을 제일 선호하죠? 집에서. 왜 남쪽을 선호해요? 채광이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죠? 남쪽에 해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채광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즘 선호하는 방향이 동남향이에요. 동남향입니다. 왜 동남향을 선호하냐면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아침에 해가 일찍 들어와요. 요즘 같으면 한 4시 반이면 해가 들어와요. 아주 막 미칠 것 같아요. 4시 반이면 잠 못 자요. 4시 반, 5시만 되면 정말 강제 기상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12시가 넘어가면 해가 안 들어와요. 동남향이잖아요. 남쪽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동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12시가 넘어가면 더 이상 해가 안 들어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장 더울 때가 몇 시예요? 12시일까요? 2시일까요? 2시예요. 가장 더울 때가 2시예요. 근데 그때 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좀 더 시원해요. 그리고 저녁에 자연스럽게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게 동남향이에요. 저는 동서남북 다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동쪽 집도 살아봤고, 서쪽 집도 살아봤고, 북쪽 집도 살아봤고, 남쪽 집도 살아봤어요. 제일 싫은 건 북향집이 제일 싫어요. 해가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결로가 그렇게 심해요. 겨울에 추우니까 여긴 계속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해가 안 들어오니까 이 위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결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쵸. 서남향도 살아봤어요. 서남향은 어떤 줄 아세요? 아침에 해가 안 들어와요. 정말 늦잠 자기 딱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시, 7시부터 막 더워요. 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해가 안 떨어지니까 그 햇빛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몇 시까지 틀어야 돼요? 9시, 10시까지 틀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저희 장모님 댁이 남쪽이었어요. 여름에, 아니 겨울에 정말 더워요. 겨울에 더워요. 여름에 창문을 안 닫고는 못 살아요. 커튼 안 닫고는 못 살아요. 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동남향이 추세예요. 집 지을 때 동남향이 추세고, 그래서 방이나 안방이나 거실은 전부 다 남향을 보게끔, 동쪽이나 그러니까 동남향을 바라보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머리맡은 어느 방향을 가요? 동쪽이요. 해가 떠오르는 쪽이잖아요. 그분들에 의하면 해가 떠오르는 기운이 제일 잘 들어오는 쪽에 머리맡을 두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향에 대한 개념입니다. 방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방은 어디로 갈까요? 주방은 보통 서쪽이나 북쪽으로 올라가요. 서쪽이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방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뒷마당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관은요? 현관은 남쪽이 아닌 방향 다. 이해되셨나요? 간혹 옛날 집 보면 현관이 남쪽으로 들어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현관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요? 그 공간만큼 방을 빼야죠. 남쪽으로 채광이 좋은 쪽으로 빼줘야죠. 근데 거기에 현관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공간만큼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관은 남쪽이 아닌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네,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이죠. 화장실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갈까요? 자, 여기가 문이에요. 자, 라인, 아니 트림, 필렛, 라인, 옵셋 100mm, 900mm. 자, 트림. 자,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방문을 놔줬어요. 그러면 이 침대가 와야죠, 일로. 그죠? 이제부터 이제 질문입니다. 침대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놔야 되나요? 침대는 어디로 놔야 되나요? 자, 1번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놓을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침대 위치입니다. 방향이 아니고 위치예요. 침대 위치는 1, 2, 3번 중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2번이요. 왜요? 왜 2번이죠? 3번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네, 대각선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방의 주인과 이 방에 들어오는 손님, 그러니까 호스트와 게스트라고 얘기하죠. 주인과 손님이 서로 민망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공간만큼은 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실내 설계할 때 제일 첫 번째 원칙이 그거예요. 주인은, 그러니까 호스트는 게스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게스트가, 즉 손님이 어떻게 움직이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민망할 만큼 옷을 벗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잘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 하나가 되게 잘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옷을 항상 홀딱 벗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맨날 뭐라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커가지고. 근데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파악을 해야 돼요. 1번의 위치 같은 경우 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금방 파악이 된단 말이죠. 아, 저 방 주인이 뭐 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이 된단 말이죠. 3번은 파악이 안 되지만 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은 피하고 2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번으로 왔을 때 침대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자, 1번, 2번. 어떤 게 좋을까요?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보통 우리는 1번으로 놔요. 그죠? 창문 옆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길게 넣습니다. 그죠? 네,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래요. 어떻게 놓냐면 머리맡이 이쪽을 두게 하고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랍니다. 자, 왜 1번이 잘못됐냐면 창문에 이렇게 길게 놓잖아요. 그럼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기운이나 혹은 더운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겨울에 춥잖아요. 벽면이 추워요. 그런데 벽면을 길이 방향으로 놓으니 어떻게 돼요? 잘 때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머리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머리는 그래도 감싸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번 방향을 놓게 해요. 1번 방향이 그 보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에 우리를 지키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1번 방향이. 그래서 2번 방향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외기, 면에 닿도록 침대를 놓습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1번이 더 좋잖아요. 딱 누워서 눈 딱 떴는데 창문 통해서 바깥쪽 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벽면에서 최소 30cm를 띄워 놓습니다. 침대를 벽면에서 30cm 띄워 놓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그 외의 기가, 찬 기운이 혹은 더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 30cm 동안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내 체온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실내 설계를 할 때 침대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저 1번의 위치는 이래서 안 좋아요. 그 2번의 위치 중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좋고 이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원한다면 뭐 1번의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1번의 위치를 원해요. 그러면 1번의 위치는 좋긴 한데 찬 기운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만큼 띄워놓고 뭔가를 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협탁 같은 걸 놓는 거죠. 침대 옆에다가 협탁을 놓고 거기에 이제 소품으로 이제 뭔가를 처리해줘야겠죠. 소품을 놔주면 그러면 이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로테이트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들어가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동선의 개념, 그 다음에 향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블록을 하면서 단순히 가구를 이렇게 불러와서 배치를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이 공간을 누가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는 없네. 출입구가 없어서 모르겠다. 자, 주방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주방 설계를 할 때 가장 좋은 설계, 주방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일자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디귿자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역자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떤 게 좋죠? 디귿자가 제일 좋아요. 주방 설계를 할 때 디귿자 설계가 가장 좋습니다. 요즘 제일 핫하게 얘기하는 북유럽 스타일이 디귿자 스타일이죠. 왜 디귿자 스타일이 좋을까요? 왜? 네, 동선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예쁜 게 아니고 동선이 제일 짧아요. 동선이란 얘기는 움직일 동자에 선선자예요. 움직이는 선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가구를 여기다가 이제 주방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주방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리대도 있고 그 다음에 렌지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본 4개가 이렇게 4개가 기본이에요.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그 다음 이제 화구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4개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제일 짧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부의 입장이 돼서 아니 요리하는 입장이 돼서 요리하는 입장이 돼서 제일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돼요? 냉장고로 가죠. 냉장고에 가서 씻고 조리하고 불로 때우고 그 다음에 식탁으로 가져가죠. 이게 이제 기본 동선이에요. 이게 기본 동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디귿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제일 짧은 거예요. 일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냉장고부터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일자로 가서 식탁에다 놓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기역자라면 조금 짧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짧아지는 거죠. 근데 디귿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안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디귿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방 디귿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동선이 제일 짧아요. 저도 다 살아봤거든요. 기역자, 디귿자, 일자 다 살아봤거든요. 제일 좋은 게 디귿자예요. 살아보니까 디귿자는 아무리 늘어나도 늘어놓은 것 같지가 않아. 잡채를 만들어 봤는데요. 잡채는 막 다 늘어놓고 해야 된단 말이죠. 디귿자 주방은 늘어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했는데 그래도 막 공간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와이프랑 둘이서 했는데 공간이 널널해. 근데 그러니까 일자는 동선이 너무 길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동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가구를 갖다 놓는다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을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동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설계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 상업 공간. 주거 공간.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이라는 얘기는 주택을 말해요. 집을 말합니다. 주거 공간을 설계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상업 공간은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안경점이라든지 혹은 옷가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상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상업 공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업 공간은 또 동선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 같은 경우, 그 옷가게 같은 경우 종업원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게 제일 좋던가요? 문에서 가까운 게 좋을까요? 멀리 있는 게 좋을까요? 문에서 멀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옷 좀 구경하고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종업원이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가게 같은 경우는 종업원의 위치가 제일 안쪽에 있어요. 문에서 제일 멀리 있는 안쪽에다 배치를 해줘요. 대신 이제 종업원들의 이제 동선이 길어지는 거죠.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러 쫓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죠. 대신에 고객의 입장에선 그게 더 편한 거죠. 근데 식당은 어떨까요? 식당은 문 앞에 있어야 돼요. 왜요? 먹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먹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은 그래서 종업원이 문 앞에 있어요. 거기에 캐셔라고 하죠. 네. 캐셔가 문 앞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분야의 특성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해줘야 돼요. 상담을 할 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장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음식점이니까 뭐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뭐 요 정도? 그거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반찬 냉장고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반찬 냉장고라는 게 별도로 존재해요. 냉장고도요, 종류별로 들어가요. 큰 거, 작은 거, 종류별로 들어가요. 제가 작년에 그 죽집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이거 주고받는 그런 것도 구멍도 내줘야 되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냉장고 몇 개나 넣으실 거예요? 용량은 얼마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찬 냉장고라든지 밥 냉장고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개수대, 아니 뭐 이런 건 몇 개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또 손님들이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또 몇 개나 들어가요? 이거 다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안경점 설계하는 게 나와요, 교재에. 그러면 안경점을 설계를 할 거면 자, 생각해 보시죠. 매장 안에 몇 대가 필요해요. 그죠? 안경점이니까 안경을 쭉 늘어놓는 몇 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검안대라는 게 필요해요. 시력을 체크하는 검안대. 그 검안기가 있어요. 이렇게 시력 체크하는 검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또 작업하는 작업 공간도 필요하단 말이죠. 손님과 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내가 미리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기 전에 여기 업종이 뭐지? 그러면 그 업종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업종에 대해서 지극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유사한 업종 혹은 잘 되는 업종 가서 확인도 해봐야 돼요. 가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가서 먹어봐야 되는 거고 뭐
옷가게 같으면 가서 구경이라도 해봐야 돼요. 사진은 못하더라도.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구성했는가 체크해봐야 돼요. 동선 어떻게 했나? 혹은 구성은 어떻게 했나? 장비는 어떻게 나눴나? 공간은 어떻게 분할했나? 그거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단순히 야 이거 설계해 그럼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물은 바로 우리가 그렸던 여기에다가 물론 얘랑 좀 다르긴 하지만 가구를 전부 다 넣어 보세요. 그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블록에 관련된 명령어인데요. 자,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에 인서트. 보시면 여기 브라우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파일을 인서트하게 되는 거죠. 0,0에 이렇게 파일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인서트 명령어가 내가 만들어 놓은 블록을 불러오는 것에 플러스 외부에 내가 저장해 놓은 도면을 불러오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파일들을 전부 다 저장해 놓고 그냥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꼭 오픈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파일을 오픈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불러올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컨트롤 키하고 숫자 2를 눌러보세요. 디자인 센터가 뜰 겁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2를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디자인 센터가 뜹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한 블록, 치수, 레이어, 선 모양, 글꼴 이거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블록이네요. 블록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해당 도면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레이어가 필요해요.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레이어가 들어옵니다. 선 모양이 필요해요.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선 모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 디자인 센터 많이 활용하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인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W 블록이라는 명령어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W 블록은 반대로 저장이에요.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자면 save as selected. 선택한 객체만 저장하기. 내가 선택한 객체만 파일로 저장하기. 이게 W 블록입니다. 인서트를 통해서 혹은 컨트롤 E 키,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내가 외부에 있는 걸 불러올 수 있다면 내가 작업하던 걸 거꾸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W 블록이에요. 자, 보시죠. 제가 얘를 저장하고 싶어요. 얘만 저장하고 싶어요. W 블록. 그러면 블록 명령어처럼 뜨는데 여기 소스 보이시나요? 원본. 원본에서 내가 블록을 내보낼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내보낼 건지 객체를 내보낼 건지 객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준점
자, 이렇게 기준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객체 선택하시고 보시면 원본 어떻게 할 건지 리테인 원본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블록으로 바꿉니다. 혹은 삭제합니다. W 블록은 내보내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원본을 그냥 냅둡니다. 그 다음 어디다 저장할 건지 여기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목적지란 뜻이에요.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저장 목적지를 내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경 평면 1이라고 했습니다. 세이브.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바뀌게 되고 OK 누르면 이렇게 좌상단에 뭔가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저장하는 거예요. 자, OK. 그러면 네, 저장 끝났습니다. 그러면 D 드라이브에 가면 어디 갔을까요? D 드라이브에 가면 조경 평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트리뷰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속성 정의고요. 얘는 속성 편집입니다. 블록에다가 꼬리표를 이렇게 달아두는 겁니다. 꼬리표를 달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어트리뷰트인데 어트리뷰트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제가 하나를 만들어 보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어저께 우리 표 그렸던 거 똑같이 그릴 겁니다. 30. 자, 트림. 자,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텍스트로 얘는 미들 센터 날짜. 카피. 자, 도면. 설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요 간격은 8mm, 여기는 20mm, 여기는 30mm입니다. 자, 어트리뷰트는 글자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자가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야 됩니다. 기준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이 선들이 이제 기준선이 되는 거겠죠. 자, 기준선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트리뷰트 이렇게 떠요. 그리고 딱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자, 태그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태그는 이렇게 도면에 들어갈 내용이고 나중에 프롬프트는 명령창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명령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 글씨 보이시죠? Justification. 미들 레프트로 놔야 되겠죠? 왼쪽 정렬이니까. 그 다음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스타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미리 정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설계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겁니다. 자, DWG name. 아니, 설계니까 그냥 name.
설계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OK. 이렇게 여기 네임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DWG 네임 보면 똑같이 미들 레프트, 네, 글자 2.5mm. 자, 날짜, 데이트. 자, 레프트에 미들 레프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어트리뷰트 디파, 자,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어트리뷰트가 될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전체를 블록으로 설정할 겁니다. 블록. 자, 제가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그 다음 기준점 클릭하고 객체 선택하고 자, 딜리트.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원본 삭제했습니다. 자, 블록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인서트. 테이블을 불러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여기 글씨는 들어와요. 잘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속성은 안 들어옵니다. 자, 위치를 딱 지정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네요. 날짜가 2022 0422 보면 우리 집 설계 홍길동. 자,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태그예요, 태그. 다시 볼까요? 인서트. 자, 또 불러왔습니다. 날짜 20으로 바꾸죠. 보면 네, 너네 집 설계 홍길순. 자, 오케이. 어떤가요?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블록 속성입니다.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형식을 계속 불러다가 써야 돼요. 형식은 계속 가지고 오는데 내용이 바뀔 때 이럴 때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블록에 속성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되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블록이나 지금 제가 계속 하지 않았던 게 비에디트도 설명 안 했고 어트리뷰트 에디트도 설명을 안 했어요. 비에디트 명령을 실행하면 블록 에디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블록 에디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여기 클로즈 블록 에디트 누르시면 돼요.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가 있습니다. 수정이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트리뷰트 에디트가 돼요.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할 수 있거든.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내용 수정하고 선택하고 내용 수정하고 선택하고 내용 수정하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텍스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혹은 장평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도 수정할 수 있어요. 별도로 레이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텍스트 에디트 있죠? 텍스트 에디트 명령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텍스트 에디트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어트리뷰트 에디트 명령어를 쓰셔도 되고. 자, 한번 수정해 보시죠.
엑스 레퍼런스는 조금 뒤로 넘기고 쉬운 거부터. 자,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게 있네요.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이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정하다. 도면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하다 보면 종종 개정을 해요.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도면이 있고요. 도면이 그 다음에 실시 도면,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 와서 나 여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옷가게 할 건데 나 여기다가 집을 지을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기획 설계입니다. 기획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략 금액은 얼마큼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건 기획이에요. 그래? 그러면 좀 잘 좀 해봐. 그래서 만드는 게 계획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해요.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 조금만 더 확실하게 해줘봐. 이렇게 들어간 게 일반 설계입니다. 이때 일반 설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평면도, 인면도, 천정도, 바닥 평면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일반 설계할 때는요, 수없이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뭐 싼 금액도 아니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혹은 사용할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기능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엄청 많이 해요. 한참 수정하다 보면 어느샌가 끝이 오겠죠. 오케이, 우리 이렇게 공사해 봅시다. 그래서 선수금 딱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도면 수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설계가 바로 실시 설계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면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설계가 실시 설계입니다. 공사용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몇 번 당했는데 이런 거예요. 한참 설계 다 해놓고 시공 막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와요. 여기 공간이 조금 좁아요. 이 벽을 저쪽으로 1m만 밀어봅시다. 이미 시공 다 끝났는데 저쪽으로 밀어봅시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도면만 보고 여기가 너무 좁아 보여요. 도면 좀 이렇게 밀어봅시다. 그랬는데 현장 와서 보니까 이미 시공이 다 끝나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해야죠. 안 돼요. 시공 끝났어요. 클라이언트가 아니 너무 좁아요. 늘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계정 마크예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이 벽을 쌓는 동안 시간이 들어갔죠. 공사 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사 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쌓는 동안 자재 들어갔죠. 이거 쌓는 동안 인건비 들어갔죠. 근데 허문다고 생각해 보시죠. 허무는 시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폐기물 비용 들어가죠. 다시 또 이거 정리하고 다시 또 시간 들어가고 사람 불러와야 되고 자재 불러와야 되고 양생하는 동안 시간 들어가고. 그죠? 문제는 뭐예요? 그 비용을 누가 낼 거예요?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는 거죠. 공사업체가 낼 건가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낼 건가요? 우린 못 내요. 그잖아요. 우린 애초에 계획된 대로 작업을 한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와서 이거 바꾸세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견적에 플러스 추가 견적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클라이언트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비용이 추가될 텐데 괜찮으세요?
비용 나와요. 비용 많이 나와요.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괜찮아요. 진행해 주세요. 이거 진행하게 되면 공사 일정도 며칠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질 건데 괜찮을까요? 클라이언트들이 참 그래요. 돈은 준대요. 근데 공사 일정은 안 된대요. 공사 일정 맞춰달라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요. 근데 나중에 표시를 안 했어. 나중에 도면에다 표시 안 하고, 예전에 이런 공사 했었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준다는 거죠. 언제 했는데? 누가 시켰는데?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면에다 체크해 놓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이 부분 수정했어요. 왜 수정했는데요? 언제 수정했는데요? 누가 시켰는데요? 그리고 누가 검사를 했는데요? 이걸 적어놔야 돼요. 이게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즉 도면 개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개정 마크라고 이렇게 구름 모양 있죠. 구름 모양 마크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도면에다가. 리비전 마크가 구름 마크예요. 자, 보세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보시면, 리비전 클라우드에 보시면 여기 미니멈 아크 13mm, 맥시멈 아크 13mm. 작네요.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기 전에 미니멈 아크 13mm, 맥시멈 아크 13mm 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에 썼던 게 13mm였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아크예요.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아크. 미니멈 아크 15mm, 맥시멈 아크 15mm.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렉탱귤러, 폴리고널, 프리핸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핸드부터 볼까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럼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구름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거널. 다각형이에요.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서 그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게 폴리거널이고요. 렉탱귤러는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고. 그 다음에 제가 사각형이나 원을 그렸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는 객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리비전 클라우드에 보시면 자, 리비전 클라우드에 보시면, 아이고 가려져 버렸네. 여기 스타일이요.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노멀하고 캘리그라피하고. 지금 보는 게 캘리그라피 스타일입니다. 노멀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차이점 보이시나요? 캘리그라피가 펜글시 스타일이고 노멀은 그냥 일반 스타일. 네. 보통 도면에서는 일반 노멀을 많이 써요. 물론 좀 특이하게 캘리그라피 스타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VP 아웃하고 X 클립이요. 아니, 드로잉 오더부터 할까요? 드로잉 오더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죠. 얘네들을 일단 VP 아웃부터 하죠. 자, VP 아웃. VP 아웃은 가리기란 뜻입니다. VP 아웃 그러면 폴리라인으로 혹은 라인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VP 아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VP 아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위피 아웃. 선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위피 아웃.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위피 아웃은 아래, 내가 작업한 거 아래 있는 내용들을 전부 가리는 명령어가 위피 아웃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면 작업을 하면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인가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인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를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정답이 맞아요. 공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게 맞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이게 결국은 일로 올 텐데, 결국은 이거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클라이언트 말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다시 결국은 내가 그린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피아웃으로 덮어놓는 겁니다. 내가 작업한 걸 위피아웃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다 그냥 작업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걸 지워버리면 다시 금방 복원이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랫선 내용 선들 이렇게 감추고자 할 때 쓰는 게 위피아웃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클립이요. 위피아웃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X클립은 블록만 적용됩니다. 자, 인서트. 자, 뭔가를 하나 불러볼까요? 브라우즈. 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렉탱글을 그렸어요. 자, 내가 보고 싶은 건 여기에요. X클립. 자, 블록을 선택하고 엔터. 보시면 이렇게 온오프가 있고 딜리트가 있고 그 다음 뉴 바운다리가 있고, 네, 뉴 바운다리입니다. 뉴 바운다리 눌러서 자, 셀렉트 폴리라인.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잘라서 감춘 겁니다. 감추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X클릭, 블록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뉴 바운다리가 뉴가 새롭다고 바운다리가 경계죠. 새 경계예요. 경계 새 거. 그 다음에 폴리라인으로 선택을 할 건지, 내가 폴리건으로 그릴 건지, 혹은 사각형으로 그릴 건지, 이 얘기입니다. 네, 셀렉트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 그러면 내가 선택한 폴리라인만큼 싹 감춰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시죠. X클릭, 선택하고 엔터. 자, 이번엔 딜리트. 그럼 기존에 있는 경계를 제거해버립니다. X클릭, 뉴 바운다리, 폴리고널.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정다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아니, 정다각형이 아니고 다각형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서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X클릭, 자, 뉴 바운다리, 렉탱귤러.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작업도 가능하겠고. 그런데 얘는 조금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X클립, 자, 뉴 바운다리 하는데 인버트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트 클립. 인버트가 뒤집다란 뜻이에요. 클립을 뒤집다, 반전시키다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눌러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클립이 반전된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인버트 클립 한번 누르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라인이라든지 폴리건이라든지 혹은 렉탱귤러 눌러서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작업했던 거와 반대로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번엔 드로잉 오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드로잉 오더, 작업 순서입니다. 뭐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드로우 오더가 있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보내기.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기.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위에다 놓기. 샌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다 놓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죠. 4개를 제가 겹쳐놨는데 사실상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선들이 겹쳐지게 되면은요. 선들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려진 선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복선의 경우 그렇게 돼요. 자, 보시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브링 투 프론트. 그러면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선택해서 드로잉 오더 브링 투 프론트. 그러면 맨 위로 올라와요. 선택하고 샌드 투 백. 그럼 맨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작업 순서가 이렇게 되는군요. 작업 순서를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선택하고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기.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샌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이렇게 아래로 보낼 수도 있고 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이, 우리가 선을 그리다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중복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복선들을 지우는 명령어가 오버킬입니다. 오버킬. 그리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떠요. 요거 이제 그 공차값입니다. 톨러런스. 요 정도의 오차가 벗어나면 안 지울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보시나요? 하나로 합쳐진 거? 네. 중복선들을 다 지우고 합칠 거 다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이게 오버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퍼지입니다. 퍼지는 소거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작업하면 이 작업한 내용들 중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필요 없는 내용을 전부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가 퍼지입니다. 퍼지.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내가 소거할 객체들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블록이라든지 치수라든지 나와요. 선택하고 퍼지를 누르거나 혹은 퍼지 올 누르시면 돼요. 퍼지 올 그러면 모두 다 소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퍼지 누르면 내가 선택한 것만 소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퍼지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오디오 기기 있죠. 음소거라는 거 있죠. 음소거. 네, 그게 퍼지예요. 퍼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퍼지 누르면 이렇게 퍼지 this item yes 그러면 소거됩니다. 퍼지 all 그러면 네, 모두 다 도면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삭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작업을 끝낼 때 이렇게 퍼지 all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제일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버킬하고 퍼지하고. 오버킬, 중복선 다 지우고 그 다음 퍼지, 필요 없는 거, 도면에 필요 없는 거 전부 삭제하고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